대한민국 최초 여군 투스타 사단장 김서연 소장. 32년간 남성들만의 세계에서 철벽 같은 편견을 뚫고 최고의 자리에 오른 강철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녀에게도 유일한 약점이 있었으니 바로 딸 김지우 중이었죠. 어느 날 전방부대에서 날아온 한 통의 긴급 전화. 소장님, 김지우 중위가 교전 중 중상을 입어 의식불명 상태로 후송되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김서연이 본 것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붕대로 감싸인 딸의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가슴 속에서 32년간 꾹꾹 눌러왔던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했는데, 과연 이 강철 같은 어머니는 딸을 이렇게 만든 자들에게 어떤 응징을 내릴까요? 오늘도 사연 소개집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미있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 30분 제3기계화 보병사단 사령부. 김서연 소장의 하루는 언제나 이른 시간부터 시작된다. 투스타를 달고 있는 그녀의 어깨는 대한민국 최초 여군 사단장이라는 무게를 짊어지고 있다. 32년간의 군 생활, 그중 28년을 남성들만의 세계에서 버텨내며 실력으로 인정받아온 그녀에게도 유일한 약점이 있었다. 바로 딸 김지우였다. 소장님, 오늘 일정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최 상사가 서류를 들고 들어온다. 김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답한다. 지우 근황은 어떤가? 최 상사는 잠시 망설인다. 중위님은 여전히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김서연은 복잡한 표정을 짓는다. 딸이 자신을 따라 군인이 된 것이 자랑스러우면서도 걱정스럽다. 여군으로서 겪어야 할 어려움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신이 김서연의 딸이라는 이유로 더 큰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한편 경기도 파주 최전방 부대에서 김지우 중위는 새벽 훈련을 마치고 막사로 돌아가고 있었다. 동기들과의 대화에서도 그녀는 항상 조심스럽다. 지우야, 내 어머니가 소장이라니 정말 대단하다. 동기 장교의 말에 지우는 담담하게 답한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지우에게는 늘 어머니와 비교당하는 것이 큰 부담이었다. 어머니만큼 훌륭해지고 싶지만 동시에 자신만의 길을 걷고 싶어 한다. 그런 내적 갈등이 그녀를 더욱 열심히 만들었고 때로는 무리를 하게 만들기도 했다. 김서연은 딸과의 마지막 통화를 떠올린다. 소장님, 저 잘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공식적이고 건조한 대화였다. 모녀 사이의 거리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군인으로서의 위치 때문에 먼저 다가가지 못하는 자신이 안타깝다. 이날도 김서연은 각종 회의와 업무로 하루를 보낸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딸에 대한 걱정이 자리하고 있다. 전방부대에서 근무하는 딸이 무사하기를, 그리고 자신처럼 외롭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 저녁 무렵 김서연은 사단 내 여군 장교들의 보고서를 검토한다.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승진 기회의 제한, 중요 보직에서의 배제, 은밀한 차별들. 자신이 겪었던 일들이 아직도 반복되고 있다. 내가 이 자리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했는지. 김서연은 혼잣말을 한다. 결혼도 늦었고 딸과의 시간도 충분히 갖지 못했다. 군인으로서의 성공 뒤에는 개인적인 희생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서연은 후회하지 않는다. 자신의 길이 옳았다고 믿고 있다. 다만 딸에게는 자신보다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 그것이 선배 여군으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소망이다. 파주 최전방 GOP 반전초 부대 김지우가 소속된 제7보병사단 예하연대는 최근 들어 분위기가 경직되어 있다.
새로 부임한 박현수 중령의 지휘 스타일이 구시대적이고 경직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여군에 대한 그의 시각은 상당히 보수적이었다. 여군들은 전투 부대보다는 후방 지원 업무가 적합하지. 박현수 중령의 이런 발언들이 부대 내에서 공공연히 나오고 있었다. 김지우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다. 오히려 더 완벽하게 해서 인정받으려 노력했다. 이민준 대위는 지우의 이런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본다. 김중희, 너무 자신을 몰아붙이지 마.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하지만 지우는 고개를 젓는다. 대위님은 모르실 거예요. 제가 김서연 소장의 딸이라는 것을 더 완벽해야 해요. 어느 날 북한의 소규모 침투 시도가 포착된다. DMZ 인근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감지된 것이다. 부대는 즉시 경계 태세에 들어간다. 김지우는 정찰팀장으로서 현장 상황을 파악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김중희, 위험하니까 지휘소에서 대기해. 박현수 중령의 지시였다. 하지만 지우는 정중하게 반박한다. 연대장님, 저는 정찰팀장입니다. 현장 파악이 제 책무입니다. 중령은 못마땅해 하지만 다른 장교들의 시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락한다. 정찰 임무는 신중함을 요구했다. 적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 경계선 인근까지 나가야 했다. 지우는 부하 병사들과 함께 조심스럽게 이동한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다. 침투한 북한군과 마주치게 된 것이다. 긴장된 대치 상황이 벌어진다. 지우는 부하들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판단한다. 전체 엄폐, 즉시 상황 보고, 그녀의 침착한 지시와 함께 치열한 상황이 전개된다. 이민준 대위가 이끄는 지원부대가 도착하기까지 15분, 그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진다. 상황이 종료되고 적이 후퇴한다. 하지만 지우는 부하를 보호하려다 폭발물 파편으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입는다. 얼굴과 팔에 깊은 상처가 나고 출혈이 심해 의식을 잃은 채 응급후송된다. 이민주는 피범벅이 된 지우를 보며 절망한다. 박현수 중령은 이 상황을 김서연 소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것이 두렵다. 자신의 소극적 태도가 지우를 더 위험한 상황에 노출시켰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실을 숨길 수는 없다. 의무실에서 응급처치를 받는 지우의 모습은 처참했다. 평소 당당하고 씩씩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창백한 얼굴에 붕대가 감겨 있다. 동료들은 모두 침묵한 채 그녀의 회복을 기도한다. 소장님, 긴급보고 올리겠습니다. 최상사의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느껴진다. 김서연은 즉시 심상치 않음을 느낀다. 말해보시오. 김지우 중위가 작전 중 부상을 입어 의무대로 후송되었습니다. 순간 김서연의 세상이 멈춘다. 오랜 군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위기 상황을 냉정하게 처리해왔던 그녀지만 딸의 안위 앞에서는 한 명의 어머니일 뿐이었다. 상태는 어떻습니까? 의식은 회복했지만 얼굴과 팔에 심한 외상을 입었습니다. 김서연은 즉시 파주로 향한다. 평소 냉정함을 잃지 않던 그녀가 이렇게 급해하는 모습을 보고 부하들은 놀란다. 차 안에서 김서연은 딸과의 추억들을 떠올린다. 어린 지우가 어머니처럼 훌륭한 군인이 될 거예요 라고 말하던 모습, 사관학교 입학식에서 자랑스러워하던 모습들이 스쳐간다. 병원에 도착한 김서연이 본 것은 온몸에 붕대를 감고 누워있는 딸의 모습이었다. 얼굴 절반이 붕대로 감겨 있고 팔에는 수술 흔적이 선명하다. 평소 당당하던 딸이 이렇게 연약해 보인 적이 없었다. 지우야. 김서연의 목소리가 떨린다. 지우는 어머니를 보고 애써 미소를 지어 보인다. 소장님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하지만 말을 마치지 못하고 눈가가 촉촉해진다. 강한 척하려던 가면이 어머니 앞에서는 소용없었다. 김서연은 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는다. 오랫동안 감춰왔던 감정들이 복받쳐 오른다. 미안하다, 지우야. 어머니가 너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구나. 지우는 고개를 젓는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이때 이민준 대위가 병실에 들어온다. 그는 김서연 소장을 보고 정중히 경례를 한다. 소장님, 이번 사건의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준은 박현수 중령의 소극적 태도와 지우가 어떻게 부상을 입게 되었는지 상세히 설명한다. 김서연의 표정이 점점 굳어진다. 딸이 단순한 우발적 사고가 아닌 부적절한 대우와 선입견 때문에 위험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 연대장이 누구라고 했나? 박현수 중령입니다. 김서연은 그 이름을 기억한다. 예전에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했던 인물이었다. 지우야, 이제 충분히 쉬어라. 어머니가 모든 걸 정리해 줄 테니까. 김서연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다. 딸을 이렇게 만든 모든 것들에 대해 바로잡을 때가 온 것이다. 병실을 나선 김서연은 최 상사에게 지시한다. 제7보병사단의 모든 자료를 준비하시오. 특히 여군 장교들의 처우와 임무 배치 현황을 상세히. 최 상사는 소장의 결심을 읽고 고개를 끄덕인다. 그날 밤 김서연은 잠들지 못한다. 딸의 상처 입은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돈다. 자신이 걸어온 길이 옳았는지, 딸에게 같은 길을 걷게 한 것이 맞았는지 고민이 든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는다. 이제는 바꿀 때가 되었다. 다음 날 새벽 김서연 소장은 제7보병사단으로 직접 향한다. 평소라면 공식 일정을 통해 방문했겠지만 이번은 다르다. 딸의 피투성이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최 상사도 소장의 표정을 보고 심상치 않음을 느낀다. 소장님 혹시... 아닙니다, 최 상사. 이번만큼은 사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지휘관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김서연의 목소리에는 냉정함이 흐른다. 32년간 쌓아온 군인으로서의 신념과 어머니로서의 책임감이 하나로 합쳐진 것이다. 제7보병사단에 도착한 김서연을 보고 모든 장교들이 긴장한다. 예고 없는 투스타 사단장의 방문은 예사롭지 않다. 박현수 중령은 특히 불안해한다. 김지우 중위의 부상 보고서를 작성하면서도 뭔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연대장을 만나겠습니다. 김서연의 첫마디였다. 박현수 중령은 떨리는 마음으로 김서연 앞에 선다. 소장님, 이번 사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가 준비한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김서연이 손을 든다. 그 전에 질문이 있습니다. 김지우 중위에게 왜 그런 위험한 임무를 단독으로 맡겼습니까? 박현수는 당황한다. 그것은 정찰팀장으로서의 임무였습니다. 정찰팀장이라고 해서 적절한 지원 없이 최전방에 보내는 것이 올바른 지휘입니까? 김서연의 질문은 계속된다. 여군에 대한 당신의 평소 견해를 들었습니다. 전투 부대보다는 후방 지원 업무가 적합하다고 했다는데요. 박현수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자신의 발언들이 상급 부대에까지 알려졌다는 것을 깨닫는다. 소장님, 그것은 오해입니다. 오해입니까? 그럼 김지우 중위가 다른 남성 장교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았다는 말입니까? 김서연은 미리 조사해온 자료들을 하나씩 제시한다. 지우가 받은 차별적 대우들, 부적절한 임무 배치들이 명확히 드러난다. 부대 내 다른 장교들도 상황을 지켜본다. 평소 박현수 중령의 경직된 태도에 불만이 있던 그들은 김서연 소장의 추궁을 보며 속으로 공감한다.
특히 이민준 대위는 지우를 위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에 감사함을 느낀다. 연대장, 당신은 지휘관으로서 부하들을 성별로 구분했고 그로 인해 한 명의 유능한 장교가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이것이 군인 정신에 맞는 행동입니까? 김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진다. 박현수는 변명을 시도하지만 모든 것이 사실로 드러나자 할 말이 없다. 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서연의 의지는 단순한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었다. 사과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선입견과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이 제 딸을, 아니, 우리 부대의 소중한 장교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순간 제 딸이라는 말이 나온 것을 김서연도 놀라지만 이미 늦었다. 부대 전체가 김서연 소장이 김지우 중위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하지만 그녀의 다음 말이 모든 것을 명확히 한다. 하지만 이것은 사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지휘관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김서연은 부대 전체에 공지한다. 앞으로 이 부대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별적 대우를 일체 금지합니다. 모든 장교와 부사관은 능력과 적성에 따라서만 평가받고 임무를 부여받을 것입니다. 김서연의 선언은 단순한 훈시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부대 전체의 운영 체계를 점검하기로 결정한다. 앞으로 일주일간 이 부대에 머물겠습니다. 모든 부서의 운영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 선언에 부대 전체가 긴장한다. 첫 번째로 김서연이 점검한 것은 여군 장교들의 근무 환경이었다. 부대 내 여군 4명을 개별 면담한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김서연은 자신의 과거를 떠올린다. 30여 년 전 자신도 이런 어려움과 선입견에 맞서 싸워야 했다. 임무 배정에서 불공정함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중요한 작전에서는 항상 배제되고 행정 업무 위주로만 배정받습니다. 여군 소위의 답변에 김서연은 고개를 끄덕인다. 예상했던 답변이었다. 이민준 대위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눈다. 김지우 중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훌륭한 장교입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보다 책임감이 강하고 능력도 뛰어납니다. 이민준의 진심 어린 답변에 김서연은 처음으로 미소를 짓는다. 지우를 좋아하는 것 같군요. 이민준이 당황하자 김서연은 부드럽게 말한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우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어머니로서 기쁜 일입니다. 다만 그 아이는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으니 시간을 두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연은 부대의 훈련 체계도 점검한다. 여군들이 동등한 기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이제부터 모든 훈련과 작전에서 성별에 따른 구분은 없습니다. 능력에 따라서만 평가하고 배정합니다. 박현수 중령은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며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한다. 평소에는 고집스럽고 보수적이었지만 김서연의 지적을 받으면서 반성하게 된다. 소장님,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는 바뀌겠습니다. 하지만 김서연은 쉽게 용서하지 않는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앞으로의 변화를 지켜보겠습니다. 박현수는 진심으로 반성하며 개혁에 동참하기로 결심한다. 부대 내 분위기가 점점 바뀌기 시작한다. 여군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남성 장교들도 동료로서 그들을 인정하기 시작한다. 이민준은 이런 변화의 중심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김서연은 매일 병원에 들러 지우의 상태를 확인한다. 지우는 점점 회복되고 있지만 얼굴의 상처는 흉터로 남을 것 같다. 지우야, 괜찮다. 상처는 용기의 증거란다. 어머니의 위로에 지우는 마음이 따뜻해진다. 어머니,
저 이제 예전 같지 않을 거예요. 이 흉터 때문에. 무슨 소리냐? 너는 영웅이다. 부하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진정한 군인이라고. 김서연의 말에 지우는 처음으로 자신감을 회복하기 시작한다. 일주일간의 부대 점검이 끝나갈 무렵 김서연은 전체 장병 앞에서 훈시를 한다.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입니다. 성별, 출신, 배경에 관계없이 우리는 모두 전우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할 때 진정한 강한 부대가 될 수 있습니다. 부대원들은 진지하게 듣는다. 변화의 바람이 이 부대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 4주 후, 김지우는 마침내 부대로 복귀한다. 얼굴에 남은 흉터가 선명하지만 그녀의 의지는 더욱 강해져 있다. 어머니와의 깊은 대화를 통해 자신의 길에 대한 확신을 얻었기 때문이다. 김중희님, 복귀를 환영합니다. 부대원들의 진심 어린 환영에 지우는 감동한다. 예전과는 확실히 분위기가 다르다. 여군에 대한 시선이 완전히 바뀌어 있다. 박현수 중령도 다가와 진심으로 사과한다. 김지우 중이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 편견 때문에 큰 부상을 입게 해서. 지우는 차분하게 답한다. 연대장님, 이제는 과거 일입니다. 앞으로 더 나은 부대를 만들어가요. 이민준 대위는 지우의 복귀를 누구보다 기뻐한다. 부상당한 지우를 돌보며 자신의 마음을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이다. 지우 역시 이민준의 변함없는 관심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복귀 첫날, 지우는 새로운 임무를 받는다. 부대 내 성평등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여군들을 지원하는 역할이다. 제가 이런 일을 맡아도 될까요? 지우의 걱정에 박현수 중령이 답한다. 당신보다 적임자는 없습니다. 직접 겪은 일이니까 더 진정성 있게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우는 새로운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다.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한다. 첫 번째 교육에서 지우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준다. 저도 처음에는 성별 때문에 차별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부대원들은 진지하게 들어한다. 교육이 끝난 후 한 남성 병사가 다가온다. 중위님, 저희도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성별에 관계없이 전우로 대하겠습니다. 이런 반응들이 지우에게는 큰 힘이 된다. 어느 날 저녁, 이민준이 지우에게 말을 건다. 지우, 시간 있으면 잠깐 이야기할까? 둘은 부대 근처 산책로를 걷는다. 많이 힘들었을 텐데 잘 견뎌냈어. 이민준의 위로에 지우는 고마움을 표현한다. 대위님 덕분에 많이 도움받았어요. 병원에서도 매일 와주시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 그런데 지우야, 나. 이민준이 말을 망설이자 지우가 먼저 말한다. 저도 대위님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둘의 관계가 발전하는 것을 보며 부대 전체가 축복한다. 특히 박현수 중령은 진심으로 기뻐한다. 좋은 일이군. 서로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응원해야지. 김서연도 딸의 연애 소식을 듣고 미소를 짓는다. 최 상사를 통해 이민준 대위의 인품에 대해 알아보고 만족스러워한다. 좋은 사람을 만났군. 지우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해. 지우는 이제 자신의 흉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용기를 증명하는 훈장이라고 생각한다. 부대원들도 그녀를 영웅으로 여기며 존경한다.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보여준 것이다. 몇 달이 지나면서 지우는 부대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여군 권익증진위원회의 실무진으로 선발된 것이다. 이는 정군 차원에서 여군 정책을 개선하는 중요한 업무였다. 1년이 지난 후 김지우는 또 다른 기회에 직면한다.
상급 부대에서 여군 최초로 특수작전 교육과정에 참가할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매우 까다롭고 힘든 과정으로 유명하다. 지우야, 굳이 그런 어려운 과정에 참가할 필요 있어? 어머니 김서연의 걱정 어린 목소리다. 하지만 지우의 의지는 확고하다. 어머니, 저는 이제 두렵지 않아요. 제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이민준도 처음에는 반대한다. 지우,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는데. 하지만 지우의 결심을 보고는 지지하기로 한다. 그래, 내가 원한다면 응원할게.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 특수작전 교육과정은 정말 혹독했다. 극한의 체력 훈련, 고도의 전술 교육, 심리적 압박 상황 등 모든 것이 한계를 시험한다. 참가자 32명 중 여군은 지우 혼자뿐이다. 처음에는 다른 참가자들이 지우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본다. 여성이 이런 과정을 견딜 수 있을까? 하지만 지우는 묵묵히 자신의 실력을 보여준다. 체력 훈련에서도 뒤지지 않고 전술 이해도는 오히려 남성들보다 뛰어나다. 훈련 중 위기 상황이 발생한다. 야간 생존 훈련에서 한 동료가 부상을 입은 것이다. 지우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응급처치를 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송한다. 고마워, 김중희. 내가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 이 사건 이후 동료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뀐다. 성별을 떠나 진정한 동료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교관들도 지우의 능력에 감탄한다. 김지우 중이 특수작전에 필요한 모든 자질을 갖추고 있군. 한편 김서연은 딸의 소식을 들으며 복잡한 심경이다.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걱정도 된다. 최 상사가 위로한다. 소장님, 중희님은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잘해낼 거예요. 어머니를 닮아서 강하니까요. 교육과정 막바지에 최종 평가가 있다. 실전과 같은 상황에서 팀을 이끌고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다. 지우는 팀장으로 선발되어 다른 5명을 이끌어야 한다. 처음에는 부담스럽지만 그동안의 경험이 자신감을 준다. 임무는 가상의 인질 구출 작전이다. 복잡한 지형에서 적의 방어선을 뚫고 인질을 구출해야 한다. 지우는 차분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작전을 세운다. 우리는 정면 돌파보다는 우회 작전을 사용합시다. 작전이 시작된다. 지우의 지휘하에 팀은 완벽한 협조를 보인다. 적의 감시를 피해 이동하고 정확한 타이밍에 인지를 구출한다. 전 과정이 완벽하게 진행되어 교관들이 놀랄 정도다. 완벽한 작전이었다. 김지우 중위, 당신은 진정한 리더의 자질을 보여줬다. 교관의 평가에 지우는 뿌듯함을 느낀다. 동료들도 진심으로 축하해준다. 지우야, 정말 대단해. 내가 팀장이어서 다행이었어. 교육과정을 수료한 지우는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한다. 32명 중 1등이라는 놀라운 성과다. 시상식에 참석한 김서연은 딸을 보며 뿌듯해한다.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아닌 스스로 서 있는 당당한 군인이 된 것이다. 졸업 후 지우에게는 여러 선택지가 주어진다. 특수부대 배속, 교육기관 교관, 정책 연구직 등. 하지만 지우는 다른 길을 선택한다. 여군 후배들을 위한 교육 체계를 만드는 일이었다. 저는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후배들이 겪지 않도록 돕고 싶어요. 지우의 말에 김서연은 깊이 감동한다. 딸이 진정한 리더로 성장했다는 것을 느낀다. 2년 후 김지우는 대위로 진급한다. 그리고 특수작전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임무를 맡게 된다. 여군 특별교육과정 창설 준비팀의 핵심 멤버가 된 것이다. 여군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만드는 역사적인 프로젝트다. 지우야, 정말 자랑스럽구나.
김서연은 딸의 발전된 모습을 보며 감격한다. 32년 전 자신이 꿈꾸던 일을 딸이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길을 닦아주셔서 제가 걸을 수 있었어요. 이민준도 소령으로 진급하여 지우와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둘의 관계도 더욱 깊어져 약혼을 발표한다. 지우, 우리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자. 이민준의 프로포즈에 지우는 행복한 미소로 답한다. 여군 특별교육과정 창설 작업은 쉽지 않다. 보수적인 시각들과 맞서야 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지우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 대위님, 정말 여군도 남성과 동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을까요? 후배 여군 장교의 질문에 지우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한다. 물론입니다. 성별이 아니라 능력이 중요한 거니까요. 우리가 증명해 보이면 됩니다. 박현수는 이제 대령으로 진급하여 여군 특별교육과정 창설을 적극 지원한다. 김지우 대위, 내가 과거에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당신 같은 인재를 편견으로 가로막으려 했다니. 첫 번째 여군 특별교육과정 후보생 선발이 시작된다. 전국에서 60명의 지원자가 몰린다. 지우는 선발위원으로 참여하여 진정한 실력자들을 가려낸다. 여러분, 성별을 특별함으로 여기지 마세요. 실력으로 승부하세요. 선발 과정에서 지우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린다. 편견과 차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시간들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 흉터가 남은 얼굴을 만지며 미소 짓는다. 이제는 그 흉터가 자랑스럽다. 훈련 과정에서 지우는 후배들의 멘토 역할을 한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후배들은 지우를 보며 꿈과 희망을 품는다. 어느 날 김서연이 딸의 부대를 방문한다. 후배들을 가르치는 지우의 모습을 보며 흐뭇해한다. 32년 전 자신이 외롭게 싸웠던 것과 달리 딸은 많은 동료들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지우야, 어머니가 미안해. 예전에 너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해서. 김서연의 사과에 지우는 고개를 젓는다. 어머니,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드디어 대한민국 최초 여군 특별교육과정이 개설된다. 개설식에는 국방부 장관과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다. 지우는 교육과정 주임교관으로 임명되어 역사적인 순간을 맞는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합니다. 성별의 벽을 넘어 진정한 실력으로 국가를 지키는 인재를 양성해 가겠습니다. 지우의 취임사에 박수갈채가 터진다. 개설식이 끝난 후 가족들이 모인다. 김서연, 이민준, 그리고 곧 사위가 될 이민준의 가족들까지.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김서연은 행복한 미소를 짓는다. 소장님, 저희가 지우를 잘 보살피겠습니다. 이민준의 어머니 말에 김서연은 고개를 끄덕인다. 고맙습니다. 우리 지우가 좋은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놓입니다. 저녁 시간, 지우와 김서연은 단둘이 시간을 보낸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니가 닦아놓으신 길 위에서 제가 더 멀리 갈 수 있었어요. 아니야, 지우야. 내가 스스로 이뤄낸 거야. 어머니는 그저 지켜본 것뿐이야. 둘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한다. 여군 교육과정의 발전 계획, 후배들을 위한 지원 시스템, 그리고 더 평등한 군대 문화 만들기. 어머니와 딸이 함께 꿈꾸는 미래는 밝고 희망차다. 결혼을 앞둔 지우는 어머니에게 고백한다. 어머니, 저 처음에는 어머니가 원망스러웠어요. 왜 저를 이 힘든 길로 이끌었는지. 김서연의 표정이 어두워지자 지우가 이어서 말한다.
하지만 이제는 감사해요. 진정한 꿈을 찾게 해주셔서. 에펄로그 새로운 시대의 시작 약 1000자. 3년이 지난 후 김지우는 소령이 되어 여군 특별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 교육과정은 각종 성과를 거두며 국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더 이상 여군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시대가 온 것이다. 김서연은 중장으로 진급하여 국방부 정책실장을 맡고 있다. 딸이 이룬 성과를 보며 자신의 꿈이 실현되었음을 느낀다. 32년간의 긴 여정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우와 이민주는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 두 사람 모두 군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한다. 진정한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해가고 있다. 박현수는 준장이 되어 인사정책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과거의 편견을 버리고 성평등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리더가 되었다. 지우에게 받은 교훈을 평생 잊지 않고 있다. 어느 날 젊은 여군 후배가 지우를 찾아온다. 소령님, 저도 특별교육과정에 지원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지우는 환한 미소로 답한다. 물론입니다. 꿈이 있다면 무엇이든 가능해요. 후배의 모습에서 과거의 자신을 본다. 불안해하면서도 도전하고 싶어하는 마음, 인정받고 싶어하는 열망. 그 모든 것이 소중하고 아름답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때로는 좌절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도전해보고 싶어요. 소령님처럼 되고 싶거든요. 후배의 말에 지우는 든든함을 느낀다. 김서영과 지우는 이제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 군인으로서의 동지이자 모녀로서의 깊은 사랑을 나눈다. 과거의 상처들은 모두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 지우야, 내가 있어서 어머니는 행복해. 저도요, 어머니. 어머니가 보여주신 길을 따라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둘의 대화는 따뜻하고 진실하다. 대한민국 군대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 성별에 관계없이 능력으로 평가받는 조직이 되었다. 김서영과 김지우, 모녀 두 세대의 노력이 만들어낸 변화다. 젊은 군인들은 이제 성별에 대한 편견 없이 동료로서 서로를 존중한다. 진정한 전우애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이것이 바로 김서영과 김지우가 꿈꿨던 군대의 모습이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강함은 혼자가 아닌 함께일 때 완성된다. 이 이야기는 한 어머니와 딸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세상을 바꿔나간 아름다운 성장 드라마다. 편견과 차별을 이겨내고 진정한 실력으로 인정받으며 후배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감동적인 이야기다. 모든 시청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꿈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편견에 굴복하지 말며 서로를 믿고 지지할 때 불가능도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여러분의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감동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감동 스토리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경험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멋진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